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이화외부 통합사에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중간고사에 응시하기 전에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화외부 내신 전략 설명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특히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시험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근데 사실 강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제 학력이나 이력보다도 더 강렬하고 중요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저랑 함께한 학생들의 성적인데요. 여기 이화외고 성적을 봐주시면 2학기 말에는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수강을 하면서 만점 1등급 전원, 2등급 전원이 모두 다 제 수강생 중에서 배출이 되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죠.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냈는데 원래부터 잘하던 학생들이 계속 1, 2등급을 받은 게 아니라요. 원래 제 수업 듣기 전에는 4등급, 5등급, 6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나중에 합류해서 1, 2등급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보내주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학생이 그만큼 저랑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 학생을 이끌어줄 또 가능성을 끌어내줄 자신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1학기 때 굳이 5, 6등급 또 지금 이제 개편된 등급으로는 3, 4등급을 맞는 시행착오를 저희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행착오 없는 1, 2등급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화외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개정된 내용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오늘은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화외고라는 학교가 굉장히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작년에는 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1등급을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면서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도 등급 컷이 너무 높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이 등급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1등급은 17등까지 그리고 2등급은 58등까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한다면 얼마든지 1, 2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됐습니다. 제가 방학특강 설명회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화외고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른 학교는 이미 평가원 스타일로 내신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그 학생들은 사실은 내신 준비를 하는 것이 동시에 수능 준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화외고라는 학교는 굉장히 전통적인 출제 스타일이 명확히 있고요. 그게 평가원 스타일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처럼 시간이 조금 넉넉할 때는 제가 평가원 스타일로 수능 유형에 맞게 공부를 하라고 권장을 드렸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내신 준비를 해야 될 때는 학교 기출을 풀고 또 변형 문제를 풀면서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스타일에 맞게 공부하실 것을 권장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화외고에서의 내신 전략입니다. 우선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국영수과랑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벼락치기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중학교 때 역사랑 사회를 벼락치기로 A를 계속 받아왔던 학생들은 조금 자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고등학교 시험도 그렇게 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면요. 처음에는 먹힐지 몰라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때가 오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시험은 언제나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만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화외고 통합사회는 교과서를 활용한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벼락치기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최대 3등급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중학교 등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등학교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절대평가를 생각하시면서 내신 준비를 하셨다가는 큰 거 다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좀 경고를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화외고 안에서는 사실 국영수 같은 경우는
이미 예습을 많이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사실 첫 번째 중간고사 때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면 국영수에서 바로 두각을 나타내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사는 다릅니다. 통사는 정말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고 한다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전략적으로 수학이나 과학도 영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통사에 집중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무조건 이것만큼은 내가 1등급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네, 다음 내용인데요. 이와 외고 안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각각 어느 파트에 비중을 두고 출제를 하시는지, 또 우리 학생들은 입학해서 어느 파트를 좀 집중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리 같은 경우는요, 1학기 때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학기 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외고는 전통적으로 1학기 때는 윤리를 좀 적게 내시는 전통이 있어요. 지리에 집중을 하기 때문인데요. 1학기 때는 주로 지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 윤리 파트가 빛을 발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2학기 때 정의 파트 가면 롤스랑 로직 같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와 외고도 이 부분만큼은 평가원 스타일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1학기 때는 여기가 지금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에서 모든 것이 등급이 갈릴 거고요. 특히 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적이고 어렵게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지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겁을 먹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보게 되면 이와 외고는 프린트나 부교재보다는 주로 교과서 수업을 하시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대신에 지도 자료를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하지만 자료로 따로 주시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요, 교과서든 어디든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지도를 보고요, 자기의 교과서에다가 또는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놓고 나중에 학교에 와서 저한테 그거를 보여주면은, 학원에 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은 제가 그거를 활용해서 충분히 수업 교재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지리 파트 수업하실 때 학교 선생님이 낱장 프린트를 하나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많이 나눠주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한두 장을 나눠줬다는 뜻은 뭐냐면 무조건 거기서 중요한 시험 내용을 출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프린트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특히 지리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내용은 한마디도 빼먹지 말고 어떤 점을 좀 강조하시는지, 교과서에 없는데 어떤 지도 보여주시는지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리 같은 경우는 2학기 때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서 2학기 기말에 거의 전체 범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외고에서는 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반사회입니다. 일반사회 안에는 정치와 법이나 경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플러스로 문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1학기 때는 문화 파트가 1학기 기말고사를 변별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또 2학기 때는 경제 파트가 2학기 중간고사를 변별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와 외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2학기 기말고사는 거의 경제로만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름방학 때도 항상 경제 특강을 하는 편인데 학생들이 중학교 때 합리적 선택이나 비교육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정도의 난이도를 예상하면 크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파트만큼은 고3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와 외고 안에서의 통합사회는 국영수과랑 비중이 똑같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1등급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유형을 정리해드릴게요. 학교 시험 유형은요, 우선 선택형 20문항 총 21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관식 네문항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총 4점으로 전체를 합치면 25점인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개정교과서 비상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이와 외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안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출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2일날 개강할 건데 개강하기 전에 비상 자습서를 쓰셔서 미리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오면 충분한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기 때는 세계시, 2학기 때는 경제가 등급을 가르는 파트가 될 거고요. 교과서 내용을 굉장히 지역적으로 출제하는 학교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서는 첫 시험을 대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내려가 보면 작년 시험인데요. 지금 현행 통합사회 1의 1, 2, 3단원에서 출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1, 2단원까지는 딱 5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나머지 20문제 그리고 단답형 4문제가 모두 세계지리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세계지리를 강조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80% 이상이 지리에서 출제될 만큼 지리가 변별력을 가를 거고 지리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첫 시험부터 떨려서 등급을 좀 좋지 않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좀 집중해가지고 첫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요. 네, 넘어가보면 작년 시험 범위도 이랬고요. 이와 외고는 시험 범위 항상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거의 확정입니다. 네, 우선 넘어가보면요. 제가 작년 시험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몇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각 지역의 기후나 그에 따른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같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점 찍혀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정도 되거든요. 사실 교과서 안에서 물어보고 있지 않은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걸 미리 알고 가지 못하면 충분히 멘붕이 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보드게임처럼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게임 룰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학 특강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할 때가 많냐면요. 이 룰 자체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이 룰 자체를 읽고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서 사실은 이런 유형은 많이 연습을 해야지만 익숙해질 수 있고 안 그래도 지리가 어려운데 이거를 못하면은 학생들이 시험에서 긴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기출을 많이 풀어서 연습을 많이 하고 가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겁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은 제 수업을 보내시면 이번 외고 시험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또 여러 해 가르치면서 계속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학생들이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지 여러 해를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유용한 자료를 만들어서 또 명확한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을 좋은 등급으로 이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제 수업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당연히 이와 외고 출제 경향에 맞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념을 듣고 오기 때문에 개념 정리 힘을 쏟진 않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개념 정리 수업을 하고요. 사실은 내신 수업을 듣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커요. 학교 기출문제를 학생들이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5개년을 갖고 있는 강사가 흔치 않기 때문에 5개년 기출 경향을 짜르륵 살펴보면서 어떤 게 함정인지 올해는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말해줄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항상 도면모의를 제 시험 들어가기 전에 풀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냐면 선생님이 준 모의고사 풀고 나니까 사실 모의고사보다 시험이 훨씬 쉬웠어요. 또는 모의고사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나와서 그냥 고민하지 않고 잘 풀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여학생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 여학생들이 굉장히 꼼꼼하고요. 수업 때 조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예쁘게 필기하는 거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자신이 공부한 것을 올리면서 그런 데서 성취감을 얻으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발 첫 중간고사만큼은 그런 거를 잠깐은 자제하고 저를 믿고 그냥 모든 자료가 제가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자료를 저한테 맡기시고 그냥 공부하는데 문제 푸는데 힘을 쏟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귀찮은 건 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제가 내주는 숙제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강조하는 내용 복습하고 숙제 꼬박꼬박 해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쓸데없는데 힘을 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통사 중요하다 했지만 사실 국영수만큼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도 없는 것이 통합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처럼 일주일에 몇백 문제를 풀어야지만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실제로 이와 외고는 굉장히 출제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원리만 알고 관련된 문제만 이렇게 풀어보면 잘 못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아지면 그 안에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첫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블루오션이니까요. 아직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니까요.
정보 싸움이고 그 정보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일단 수업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아이들만큼은 시행착오 없이 1, 2등급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접 편집한 과제인데요. 제가 매주 학생들한테 필요한 과제를 주지만 간혹 가다가 먼저 끝내고 더 필요하다고 또는 이 파트를 잘 모르겠다고 요청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학생들만을 위한 과제를 또 제공하기도 하니까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수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팜플렛 뒷페이지를 보시면 영상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상으로 들어도 부족함을 못 느꼈고 사실은 내가 자습할 의지만 있으면 영상으로 듣는 걸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제 수업은 영상으로 들어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수업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대기 모셔도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결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년 5등급에서 1등급 또는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올해도 제가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대신에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 떨어진 성적만큼은 제가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2등급을 안착하고 싶은 분들은 제 수업을 중간고사 때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4월 20일 날 개강하는 강의고요. 조금 개강이 늦어요. 원래 통사는 조금 수업 회차가 작아서 늦게 하는데 그 전까지 뭘 해주시면 좋냐면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수업 나가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D상 있죠? 그 D상 자습서를 구매하셔서 복습하면서 풀어오시면 기출문제 풀고 수업을 나가는데 전혀 따라오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걸 해주시면 좋겠고요. 토요일 10시에서 1시에 수업을 합니다. 3+1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화외고 대비는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제가 약속 드린 것처럼 좋은 성과 만들어낼 테니까요. 4월 12일에 강의실에서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